정치인사이트 서가번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22대 총선 레이스 결승점을 하루 앞둔 긴박한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공식선거 운동 기간 13일간의 레이스가 이제 오늘 밤 자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뭐 그동안 길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짧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수고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자정까지는 또 열심히 또 뛰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여야 지도부 동선을 보면 수도권에 유세를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유세를 청계천 광장에서 한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마무리 유세를 할 예정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청계천에서 한다는 건 청계천은 이제 그 서울의 제일 중심,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중심 부인데 지금 저희 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는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하는 데가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되고 있는데 한강벨트 플러스 알파, 알파는 어디냐? 저기 이른바 이제 서울의 가장 취약 지대라고 하는 서울의 동북부입니다. 근데 그 동대문도 상당히 괜찮고요. 심지어 뭐 노도강의 도봉도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계광장 유세라는 것은 그런 한강벨트와 동북부를 다 아울러서 그 딱 중심에 있는 서울의 중심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발신하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벨트와 동북부를 겨냥한 그 유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재명 대표의 동선 어떻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제일 수도권에서 제일 격전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총선 승리 150석 플러스 알파 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강벨트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강벨트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약세 지역이거든요. 용산도 그렇고 동작, 을도 그렇고 또 뭐 나머지 그 광진도 그간에는 이제 우리가 좀 앞섰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좀 많이 또 좀 달라져 있는 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고 이 당혹스러운 일들은 선거 하루를 앞두고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 총괄선대위원장을 재판이 아무리 급하긴 합니다만은 재판 날짜를 그렇게 기일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경우는 정말 이 무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또 용산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 정권 심판론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고 현실적 이 안타까움도 있고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전체적으로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지금 뭐 최악은 벗어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의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30의 표심인데 특히 이제 2030 중에서도 여성표의 향방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0년 3구 대선의 경우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대를 보면은 20대 남성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0대 여성에서는 졌습니다. 그 30대에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김준혁 후보의 단순히 이화여대만 타겟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계 전체를 다 모독하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거를 두둔하고 감싸고 옹호하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나름대로 여성계의 판단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규탄 성명이 나오고 있고 단지 뭐 이화여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여성 리더 100인이 모인 뭐 그런 곳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여성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선거 막판의 최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성 표심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내일 이제 본투표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 어떤 결심들을 하셨을지 모르겠고. 집권당에서 참 그 정권 심판론은 들어봤어도 선거 때 야당 심판론은 이제 생전 처음 들어봤고 세계적으로도 뭐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또 의원님 또 2조 심판위원장까지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럼에도 하다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한 후보의 일탈된 그 발언을 가지고 선거를 전부로 이렇게 막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들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다.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 여성계 전체 판을 흔들 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다. 또 그렇게 흔들릴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정권 심판 말 그대로 경제, 물가, 뭐 대파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파가 850, 86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상황을 만들어낸 대통령실 또 농협 플러스 대통령이 간다고 다른 곳에서는 3,000원, 3,500원씩 받는 대판단을 860원짜리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변명을 했어요. 닉슨이 탄핵을 당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거짓말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들을 호도하고 거짓말한 것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지금 저는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심판론 식상하지요. 세 번째 공정과 상식이 이 윤석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고 탄생에 우리 국민들의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김건희 여사라고 그래야 된다면서 김건희 여사, 또 이종섭 호주 대사, 또 황상무 수석.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우리 국민들이 이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로남불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들을 봤을 때 그런 사소한 사소한지는 않습니다만은 작은 이슈 가지고 판을 흔들기는 무리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하루라도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한강벨트 석권하고 또 낙동강 벨트도 지켜내는 것들이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가 얘기는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문재인 정권 때 대파한다는 얼마였죠? 8,000원, 9,000원까지 갔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 그 하나로 마트 갔을 때 여러 가지 특별 할인 프로그램이 중첩되고 875원이라는 걸 대통령도 다 인지했고 그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 대파한다는 일반적으로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 정권 때는 8,000원, 9,000원 가던 거를 지금 3,000원, 4,000원인데 물가 관리는 원래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물가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때 뭐 감자값도 폭등하게 생겼다. 근데 좀 알고 좀 이 발언했으면 좋을 게 지금 대파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 감자 가격도 폭등이 예상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상 고온 현상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했다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정권을 심판하겠다 엉뚱한 걸 끌어와갖고 그렇게 억지 춘향을 하니까 그런 식의 거짓 선동을 하는 야당을 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우리 선동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또 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한 건데 그거를 그 국민들의 판단을 민주당의 선동으로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그 숫자로 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뭐 대략적으로 내일 그 본투표까지 마치고 나서 대략 이제 모레쯤 새벽이면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지호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는 이제 예상하시는지? 뭐 120석에서 잘 나오면 이제 수도권의 접전 지역에서 좀 승기를 확보하면은 한 140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120에서 140 정도까지 보시고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뭐 전략기획본부장도 발표를 하셨고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150 플러스 알파, 15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 최소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힘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뭐 200석 운운하는데 우리 헌정사상 그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치렀던 18대 국회 때 183석인가 7석인가 그게 최고 많았었던
경우였고 그 외에는 180석을 넘긴 예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한석 이게 이제 어차피 뭐 지역구 선거다 보니까 한석의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동작을을 뭐 여러 번 찾았어요. 뭐 6번, 뭐 7번, 8번 얘기가 있는데 유삼용 후보 응원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계양을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고깃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동작을, 계양을. 동작을은 이제 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좀 따라붙은 거는 맞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당의 나경원 후보가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고 선거 막판에 오면서 여당 쪽에는 이제 악재를 정리하고 털어내는 분위기였다면은 민주당 쪽 또 조국당 쪽에는 악재가 쌓여가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보고요. 인천 계양을의 경우는 완전 백중세다. 뚜껑 열어봐야겠다. 뚜껑 열어봐야겠다. 특히 오늘도 지금 그 짧은 쇼츠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 상가, 음식점 거리 뭐 하다가 거기서 돌발 질문을 받습니다. 계양 IC 이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그 젊은 여성이 물어보니까요. 정부 여당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하나만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굉장히 지역구에 너무 무성의하구나 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정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있고 동작을은 승기를 잡았고 이제 계양을은 백중세다. 이렇게. 동작을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열세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17대 때 이계한 의원이 한 번 당선됐고 그다음에 지난 21대 때 이수진 의원이 당선됐는데 그것도 나경원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 시절에 좀 뭐 이 국민 밉상 뭐 비슷하게 이리 되면서 반사적 이익을 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표심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민심들이 이렇게 이반되면서 집권당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면서 올라왔고 또 후보 상대적으로 유삼영 후보가 정말 이재명 대표의 거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 할 만큼 인재 영입 케이스로서 또 아주 건실하고 능력 있는 그러면서도 단단한 그런 후보로 인식을 지금 받아가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다 따라와서 어떤 조사에서는 뭐 오락가락 이렇게 수준에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계양을은 그거는 굳이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계양을 주민들이 선택들은 작은 것에 그렇게 뭐 매몰되거나 흔들릴 지역은 아니고 또 확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 선거들이 각 당이 서로 전략 지역이 있는데 그런 전략 지역에서 한 석이든 두 석이든 확보하는 게 결국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의 이 결과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 이제 총선에 이제 하나의 또 바로미터가 되는 동작을 계양을 결과를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막말 파문이 또 선거판을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영석 후보가 이제 문 전 대통령 향한 막말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앞전에 일어난 이제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이제 편법 대출 의혹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 당의 경남 양산갑의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심하게 얘기한 거 명백한 실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막말 실언 여기서도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언, 순간적인 실수 뭐 이런 거, 우발적 실수 뭐 이런 걸로 인한 게 있고요. 본인의 어떤 그
확고한 나름의 그 사고, 평상시 사고의 반영으로 나오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영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좀 실언을 한 것 같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그게 순간적 실언이 아닙니다. 뿌리 깊게 박힌 평상시 자신의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범의 확신에 찬 얘기고, 그리고 당 지도부의 사과 권고를 받고 SNS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요. 그 이후에 또 SNS 보면 자기를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맙다는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라는 것도 이게 이른바 악어의 눈물 거짓 사과였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당 지도부는 뭐 현재로서는 뭐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뭐 특별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영석 후보의 이 그 문재인 죽여 하는 이 발언들은 그냥 우발적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치 테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 그랬었고, 또 이 국힘당의 누굽니까 저 배현진 의원도 테러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 공분을 샀던 일 아니겠습니까? 분노했던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삼선 의원입니다. 집권당의 삼선 의원은 책임 있는 의원이고 그냥 선거 때 대중들 앞에서 하는 말들을 그걸 우발적이다. 그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고 정말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그렇지 다른 말도 아니고 죽여입니다. 선동입니다. 선거 때 유세차에서 올라와서 하는 말들은 지지자들 또는 청중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선동을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나를 지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극한,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이 급박한 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직 대통령 일반 국민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여 한 이 발언이 그거 우발적이다 이렇게 사고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고요. 김준일 뭐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은 우리 당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것들, 그다음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후보에게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판단인데 사후에 총선 이후에 뭐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총선 뭐 내일 이제 뭐 본투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 임금제 공약을 놓고 이례적으로 진보 성향 정당이 오히려 이제 찬성을 했는데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 어떤 조국 일입니까? 대표하면은 뭐 좌파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저 사회연대 임금제 보면요, 대기업이 임금을 깎아주면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자. 그래갖고 중소기업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그게 뭐죠? 친재벌 아닙니까? 친대기업. 그러니까 임금 인상도 크게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임금을 좀 깎으면 그걸 정부에서 또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그런데 이 대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지? 그래서 조국당 지지자 중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이래갖고 지지차를 하겠다. 지금 뭐 릴레이 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했던 이 정책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이 그 단순하게 임금 문제만이 아니고 복지와 관련된 또 근로 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렇게 스웨덴에서도 성공적인 정책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장도 선대위원장도 총선 이후에 아주 구체적이고 프로그레시브하게 하나하나들을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뭐 단순하게 이 선동만 가지고 선거가 지금 여야 각 당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책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거가 좀 더 의미 있게 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설사 뭐 지지를 좀 처리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정책적으로 대결을 벌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나쁠 것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예. 뭐 이 선거에서 항영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이 정책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뭐 잘못된 거 잘못됐으면 또 바꾸거나 처리해도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 임금제 이 정책은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